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미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종종 카츠 선생님의 병원 대기실에 가서 앉아있곤 했다. 로자 아줌마가 그 의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늘 말했기 때문인데 정말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어쩌면 내가 거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때를 잘 맞춰서 지켜보아야 한다. 기적이란 없다. 카츠 선생님은 처음에는 내게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곤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게 내버려 두었다. 치과 의사들도 대기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치아만 고쳐준다. 로자 아줌마는 카츠 선생님이 일반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의 병원 대기실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고 말했다. 어딜 가나 그렇듯이 유태인은 물론이고 아랍인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북아프리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흑인 등 온갖 질병이 북적거렸다. 성병 환자들도 꽤 많았는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프랑스에 오기 전에 이미 성병에 걸린 이민 노동자들이었다. 성병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었으므로 카츠 선생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디프테리아나 성홍열, 천연두, 그 밖의 전염병들은 병원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됐다. 그것들은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병원에 데려오기 일쑤였다. 그 바람에 나도 거기서 유행성 감기와 백일해에 감염된 적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갔다. 대기실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좋았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카츠 선생님이 나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아졌다. 의학은 바로 이런 때 소용있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아줌마는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녀가 인류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몸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커지곤 했다. 그 다음으로 그녀의 큰 걱정거리는 세상의 이모, 고모, 삼촌들이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죽었는데 아이는 맞기 싫고 그러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다고 비난할까봐 고아원에도 못 보내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이모, 고모, 삼촌들이 아줌마의 집에 데려오는 아이들은 넋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로자 아줌마는 그런 아이들을 넋빠진 애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그 애들은 정말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옛날 사람 같아지는 것이다.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인 셈이다. 누군가가 며칠 혹은 주말에 아이를 봐달라고 데려오면 로자 아줌마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시험했다. 특히 아이가 놀라서 얼이 빠진 건 아닌가를 살폈다. 그녀는 아이를 놀래기 위해 얼굴을 찡그려 보이거나 손가락마다 꼭두각시 인형이 달린 장갑을 끼고 흔들어 보였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당장 웃음을 터뜨리지만 넋이 나간 아이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 아이들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 같다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그런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아이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구투도르라는 곳에서 몸을 팔던 한 모로코 여자가 넉나간 아이를 맡기고는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죽어버린 일이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할 수 없이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서 아이를 공공기관으로 보내놓고는 병이 나버렸다.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내는 일은 더없이 슬픈 일이었던 것이다. 건강한 아이의 경우에도 위험은 있었다. 법적인 출생서류가 없이는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에게 아이를 다시 데려가라고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버리는 엄마들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다. 로자 아줌마는 동물 세계의 법이 인간 세상의 법보다 낫다고 말하곤 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아이를 입양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입양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친엄마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나서면 아이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땐 위조 서류가 최고다. 만약 자기 아이가 남의 집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2년쯤 뒤에 그 사실을 알고 나타나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엄마가 있다면 제대로 잘 만든 위조 서류를 내보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친엄마는 절대로 아이를 되찾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쳐야 하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동물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동물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나? 특히 암사자의 세계가 그러하단다. 로자 아줌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암사자를 칭찬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따금 상상 속에서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나가보면 거기에는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암사자가 한 마리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바로 그것이 암사자들의 특성이라고 했다. 암사자들은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데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며 암사자가 새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암사자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나의 암사자를 불러들였다. 암사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로 뛰어올라 우리 모두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원했고 또 내가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챙겨야 했다. 그런데 수사자는 평판이 좋지 않았다. 세상 모든 수컷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자들은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내 암사자가 올 거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바나니아조차도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원래 낙천적이라 별다른 반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바나니아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 아이는 여유 있는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었다. 나는 언젠가 그 아이를 보러 갈 것이다. 마침내 어느 날 로자 아줌마는 자신이 자는 동안 내가 암사자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줌마는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다만 내가 자연의 법칙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져 집안에 야생동물이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나에게는 꿈인 것이 아줌마에게는 악몽이 되었던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꿈이 오래되면 악몽으로 변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두 마리의 암사자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로자 아줌마가 평소에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 일들을 꿈꾼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또 그 나이에 그녀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어쩌면 아줌마는 자신이 아직 아름답고 건강했던 젊은 시절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부모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폴란드에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거기에서부터 몸을 팔기 시작해 파리의 푸르시 거리, 블롱델 거리, 시뉴 거리를 전전했고 그 밖에 여러 곳을 거쳐 모로코와 알제리로 갔다.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는 아랍어를 무척 잘했다. 시디벨 아베스에서는 외인 부대를 상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일이 어긋나고 말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애인이란 녀석이 돈을 몽땅 빼앗은 뒤 프랑스 경찰에 유태인이라고 그녀를 고발했던 것이다. 아줌마는 자신의 과거를 말할 때 항상 그 대목에서 멈추고 그 시절은 그렇게 끝장이 나고 말았단다 라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그때가 아줌마에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나 보다.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도 몇 년간은 몸을 팔아먹고 살았는데 50줄에 들어서자 뚱뚱해지면서 매력을 잃었다. 아줌마는 몸 파는 여자들이 자식을 키우려면 어려움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도덕한 짓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 아이조차 키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줌마는 잘못 태어난 아이들을 맡아주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끼리는 이런 집을 은밀한 집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는 창녀의 아이였던 경찰서장도 기르는 행운을 잡았고 지금은 그의 덕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녀 나이 65이 되었으니 죽음을 생각해야 했다.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암이었다. 암은 그 누구도 봐주지 않는 병이니까. 나는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따금 우리는 말없이 마주보곤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더럭 겁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 같은 사람에게는 집안을 맘대로 드나드는 암사자가 꼭 필요한 것이다. 준비를 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면 암사자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사자는 살며시 내 곁에 누워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핥아주었다. 로자 아줌마가 무서움에 잠이 깨서 우리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도 우리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 밑까지 들여다보았지만 대자연에 사는 야생동물이 파리에 나타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녀 앞에 암사자가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텐데도 그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웠다. 그제서야 나는 아줌마의 머리가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불행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날 때도 된 것이다.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아줌마는 나를 카츠 선생님에게 끌고 가서 내가 야생동물들을 끌고 아파트를 쏘다니는데 그것이 이상한 징후라고 말했다. 그녀와 선생님 사이에는 내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고 로자 아줌마는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선생님, 저 아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 거예요. 틀림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로자 부인.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우리 모모는 착한 아이라고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이 늙은 의사의 말을 믿어요. 가장 고치기 힘든 건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이는 왜 맨날 사자 생각만 하는 걸까요? 그건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암사자죠. 카츠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내게 박하사탕을 주었다. 암사자랍니다. 암사자들이 뭘 합니까? 그놈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로자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선생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자 카치 선생님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버럭 화를 냈다. 그만하세요, 로자 부인. 정말 교양이 없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합니까? 그건 옛날 옛적의 미신이라고요. 내가 벌써 수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입을 다무세요. 그는 뭔가 더 말하려 했다. 그러다 나를 쳐다보고는 일어나서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나는 문 뒤에 귀를 대고 그들의 얘기를 엿들었다. 카츠 선생님과 로자 아줌마가 모모를 내보내고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는 내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